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쿠바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I think it was. We're watching closely what's taking place there.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잘 모른다. 어제 다소 묘한 발언을 내놨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일 텐데요. 먼저 폼페이오 장관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to add on North Korea. As the president said last evening, I think it was. We're watching closely what's taking place there. Well, I assume that Kim Jong-un is still in full control of the Korean nuclear forces and the Korean military forces. I have no reason not to assume that. 먼저 화면 속에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 하나하나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더 할 말이 없다. 면밀히 관찰 중. 트럼프 대통령과 좀 발걸음을 맞추는 겁니까? 조심스럽게요? 기본적으로는 신중한 그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더 할 말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면밀히 관찰하고 또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조금 그 묘하게 굉장히 좀 뉘앙스가 있는 말을 해서 여기도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든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 앞에 부분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든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얘기죠. 예. 특히 그 폼페이오 장관은 그 트럼프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가서 직접 그 김정은을 면담을 한 적이 있고 또 두 차례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상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의 어떤 그 위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듯한 북한 지도자가 누구든 그러면서 또 김여정을 굳이 거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냥 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계속 그 좀 관찰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신중하게 중심을 잡고 뭐 지켜보고 있겠지만 우리 정부 군이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대비해서 조금 더 그 긴장을 하고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를 출렁이게 한 위중설이기 때문에 미국 관료의 말 한마디가 상당히 의미심장하잖아요. 신석호 부장. 예. 또 하나 미 합참차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을 완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예,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좀 여러 가지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좀 보고 있다는 건데 합참 차장은 군인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죠. 예. 군인이고 좀 더 엄밀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그거였죠. 김정은이 북한의 군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장악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군은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단은 말실수를 줄이고 파장을 좀 예의주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 3일 동안 미국 내에서 보도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종합해보면요. 그리 무겁지 않은 시술을 받았다. 이 정도 정도의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It's hard to know when you've got a country that's as closed up as North Korea that many people refer to as the hermit kingdoms. It seems to have been a family succession over the past. At least we've had 3 leaders in a row of North Korea who've been in the family. 미국 내에서 주목할 만한 얘기 하나 있는 게 신석호 부장. 그 의학적 시술설의 무게가 쏠리는 것도 있고 평양 내부 통신이 좀 끊겼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됩니까? 평양의 통신 상태는요. 미국의 여러 가지 정찰 자산으로 늘 관리가 됩니다. 예. 파악이 됩니다. 늘 그 정찰기나 아니면 정보 위성들이 이제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은 오고 가는 그 통신들을 잡아내는데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북한이 일부러 뭔가 좀 숨겨야 될 때가 있을 때는 통신을 차단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었고 하는 예.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통제가 뭐 코로나 통제도 있을 수 있고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지도층들이 평양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건강 이상설과 상관없이 통제를 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또 미국이 이렇게 고위급들의 발언 하나하나 말고도 군사적으로도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신석호 부장, 네. 신인균 대표님. 이 부분이에요.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이 죽음의 백조 있잖아요. 4년 만에 한반도 인근인 일본에 출격했는데 신 대표님 어느 정도까지 의미가 있는 겁니까? B-52를 지난주에 철수를 시켰습니다. 괌에 5대가 있었는데 철수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바로 B-1B 폭격기를 보냈는데 B-1B 폭격기는 B-52보다 더 다음 세대의 모델이에요. 그동안은 사실은 이 B-1B가 그 가동률이 너무 떨어지고 부품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부품을 확보를 해서 이제 가동을 하게끔 됐는데 그리고 나서 최초로 지금 작전에 투입을 한 거예요. 네. 이 B-1B는 냉전 시대 때 소련의 영토 내로 제공 침투해서 들어가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던 전략 폭격기입니다. 그런 전략 폭격기를 알래스카로부터 해서 일본까지 들어왔고 동해로 들어왔어요. 동해에 잠시 머물다가 밑으로 내려갔는데 예. 그런데 이 지금 뭐 화면에는 그 화면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B-1B를 호위했던 비행기가 일본의 자위대의 F-2 그리고 미국의 미자와 기지에 있는 F-16이 호위를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이 죽음의 백조의 출격이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을 수 있어도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둘 수 있다. 그 장소가 동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동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굳이 동해를 안 와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동해로 들어왔고 물론 카디즈 쪽으로 뭐 이렇게 좀 접근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안 했습니다만은 동해로 들어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F2 일본의 F2 지원기는 군함을 주로 공격하는 전투기예요. 그리고 주1 미군의 F-16 전투기는 지상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전문적으로 폭격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전투기예요. 이런 전투기들이 각각 호위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북한의 군함을 공격하고 북한의 레이더 기지를 폭격하고 그리고 전략 폭격기가 다른 지상 목표를 폭격하고 하는 어떤 작전으로 읽어달라라고 하는 뉘앙스일 수도 있습니다. 신석호 부장, 이게 죽음의 백조로 오는 B-1B가 특히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아픈 추억이 있는 이 전략 자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상징적인 한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2017년 말에 그 북한이 핵무력 완성까지 간다 그러면서 뭐 미사일 발사에다가 핵실험 계속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였습니다만 2018년에 돌연 평화 모드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놓고 지금도 이제 논쟁이 진행 중인데 북한이 원래 계획했던 것이 그거다 이런 설명도 있고요. 예. 그러나 더 좀 신빙성 있는 거는 미국이 2017년도에 참수작전까지 가까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참수작전의 실질적인 모습이 바로 저 B-1B 편대였습니다. 예. 2017년 9월에 B-1B 편대가 한밤중에 날아와서 동해에 NLL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해 그 바다 위에서 공해상에서 막 훈련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 훈련한 궤적을 나중에 맞춰보니까 예. 이겁니다. 그대로 그 궤적을 북한 지도에 올려놓으면 올라가서 먼저 풍계리의 핵실험 장소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이 있는 집무실을 공격하고 수화를 빠져나가는 그런 모양이 그려졌단 말이죠. 당시에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김정은이 보고를 받고 예. 실질적인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참수작전이 진짜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화 모드로 전환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 중간에 가장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B-1B가 한반도 일본까지 출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신 대표님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 건재하다 짠 하고 나타날 때 그걸 미사일 도발로 한다면 그거를 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B-1B가 한반도 인근에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하고 있거든요. 한반도 인근에 이제 있다가 돌아갔을 가능성은 없지만 예. 어쨌든 이 초음속 비행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우리는 보낼 수 있다라는 사인을 보여준 것 같고요. 방금 신석호 부장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작전을 할 때 B-1B를 에워싸고 합동으로 작전했던 그 다른 전투기들
수송기들 그리고 헬리콥터까지도 같이 왔어요. 이 구성을 전부 다 보면은 전부 다 전형적인 스트라이크 패키지였어요.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뭐냐면은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폭격을 한 이후에 수송기에서 특수부대가 내려서 어떤 체포작전 이런 것들을 하고 다시 헬기가 들어가서 데려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 북한이 몰랐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북한이 알았어요. 그렇죠.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이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4년 만에 띄운 글쎄요, 김정은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느낄 만한 전략자산 죽음의 백조 B&B 얘기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제도 김정은 위원장 얘기입니다. 바로 만나볼까요?